국회 정문에 들어서면 민주주의 최후의 부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상징석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커먼 하늘에 눈발이 휘날리던 작년 12월 3일 그 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벌써 1년,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내란 정국은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와 함께 법정과 국회 그리고 거리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드림투데이가 인터뷰 특집으로 그 1년 전의 아픈 기억들을 소환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 발전을 모색합니다. 개업 이후 지난 1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좀 정리해 주시죠. 계엄이 일어나기 직전에 대한민국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는 있었지만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5년을 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도 뒤처지고 그리고 나라 자체는 죽어가고 특히 이제 서민 어려운 사람들을 전혀 윤석열이 도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5년을 우리 국민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을 어쩌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단축시켰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 미친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권을 훨씬 더 빨리 우리 국민들이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 거꾸로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바로 그런 기회가 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말 불세출이 뛰어난 정치가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과정, 그런 과정인데 저는 내년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제라든가 또 민생이 지금 큰 기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지만 정말로 바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걸 이제 다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지난 1년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마 내년도 그런 회복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그날 그 시간 어디서 어떻게 계엄 소식을 들으셨나요? 그날 일정이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남 쪽에서 후배들이 망연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들어가는 게 좀 아쉬웠던 차에서 택시를 타고 그리로 가서 한 1시간 정도 담소를 나누다가 이제 보통 늦게 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한 10시 반이 거의 돼서 헤어지려고 일어나서 이제 그 친구들은 가려고 하고 차를 빼고, 이제 저는 택시를 잡으려고 핸드폰을 열고, 보통 이제 핸드폰을 열면 저는 좀 습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모여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걸 딱 여는데 메시지가 2개가 툭툭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가 딱 봤더니 계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는 후배 차를 불렀죠.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미친 듯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당시 신경은 어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5.18에서 봤던 계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고, 하지만 빨리 가서 국회에 가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어서 가면서 되게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랄까 전의가 좀 불끈 솟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내가 이번에 가면 죽을 것 같다. 5.18 때는 내가 어리고 또 겁도 나서 못 죽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국회로 왔습니다. 아마 오신 분들 마음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는 과정, 그다음에 계엄 해제 표결 그런 순간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국회에 도착해서 정문 쪽으로 와보니까 벌써 경찰이 막고 있고 시민들하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돌아서 뒤쪽으로 가서 최대한 음대로 들어가자 봤더니 이미 다 한 20-30m 간격으로 경찰이 서 있었는데요. 제일 뒤쪽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경찰들이 많이 없어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담을 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몇 번 그냥 이렇게 못 넘고 그렇게 하다가 넘어서 이제 정말 뭐 미친 듯이 뛰어서 그 뒤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헬기가 내렸던 곳이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국회 뒷문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이제 꽤 먼 데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늦게 왔다. 그래서 막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본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본회의장 안에 한 대여섯 명 의원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낭만감, 이렇게 되면 지금 바깥에서 경찰들이 막고 있고 군인들이 도착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계엄을 해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그대로 잡혀가서 결국은 저는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다 죽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죽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계엄을 진압해 줄 걸로 확신했거든요. 우리 5.18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오면서 문자를 올렸던 게 우리 소통방에 지도부를 보호해야 된다. 당 지도부를. 가장 걱정된 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마 가장 주 타겟일 거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어야 국민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제가 그때 이제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니까 당내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박찬대 대표가 어디 있을까? 박찬대 대표도 주 타겟인데 연락이 서로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전화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시라 하고 바깥에 서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전화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인이 도착했고 군인이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정말로 긴박했죠. 그런 어떤 긴박한 속에서 국힘이 이제 추경호가 교란 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장님한테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1시 반까지 기다려달라. 1시까지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군인들이 들어오기를 또 군인들이 침탈하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숫자를 이제 늘려가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내 지도부인데 박찬대 대표는 움직이다가 혹여라도 저놈들이 채갈 수 있으니까 저하고 박성준 원내 운영수석하고 둘이 한조가 돼서 그것도 혼자 다니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 국회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의원들께 이제 말씀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뭐 지도부의 역할을 했다 할까요? 예, 그렇게. 그래서 초선으로서 이제 정말 뜻하지 않은 비상계엄까지 겪었지만 근데 그날 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가르침을 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엄 정국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온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조이대를 탄핵하는 것이 계엄 정국을 끝내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조이대 탄핵 없이는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장 신속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그 내란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삶 또 대한민국의 어떤 100년 대계를 만들어가는 경제 회복 또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찾을 때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의미 있는 국가가 되지 내란은 종식시켰는데 경제는 어려운 또 민생은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의 전반기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내년 1년은 경제와 민생을 위한, 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 기간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을 막아주신 우리 국민들, 그 몸으로 함께 싸워준 국회 보좌진, 그리고 기자들, 또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의식은 단단하고 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바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5.18을 겪었던 저로서는 국민들에 대한 믿음은 바로 5.18에서 그렇게 10일간의 항쟁을 통해서 광주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 시민들을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신뢰, 국민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주신 우리 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